이 자체를 구분을 하지 못하시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함정이 빠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과오를 범하실 수 있어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몰라도 된다예요. 아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몰라야 된다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안 돼요. 단, 제 전제 조건은 유치권이 어떤 거라는 이론상의 개념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럴 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구분을 하지 못하시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함정이 빠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과오를 범하실 수 있어요. 그 과오라함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수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예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느냐? 유치권이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론상으로, 교범상으로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이론은 있습니다만 그 이론대로 유치권이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되진 않아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재판부가 합니다. 그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그 사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데, 그러면 재판부는 어떤 사항을 보고 얘기하느냐? 기존의 판례를 참고해서 현재 사건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재판부는 우리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 측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도, 그리고 그 주장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실무상으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 공사 도급계약서나 이런 서류도 내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이론상으로 보고 이런 구체적 증거가 없고 결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 그리고 입찰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잔금을 냈더니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그 유치권자한테 걸었더니 재판부에 어마어마한 관련 서류들을, 도급계약서를 제출했다 이겁니다. 그 도급계약서는 진짠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죠. 왜냐? 경매로 땅을 뺏긴 관련자인 채무자가 유치권자의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지 이후에 만들어졌는지 세금계산서는 이게 다 진실인지 밝혀내는 건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요. 만약 그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론상으로 유치권을 공부하실 게 아니라 실전으로 이럴 땐 이럴 확률이 많다 적다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은 경매를 하려면 확률의 싸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유치권이 성립되든 성립되지 않든 내가 이 물건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경매는 바로 그겁니다. 유치권 100% 깰 수 있다. 3분 만에 권리 분석 끝. 저는 굉장히 거만하고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소송도 여러 건을 해봤고 관련 판례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여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까처럼 법적인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공부하시기보다 이 절차와 특성에 대해서 구조를 이해하시는 시간만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경매의 꽃은 명도라고 하죠. 명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명도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명도를 잘했다는 건 없어요. 하지만 협상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경매를 잘하는 사람은 처세술이 좋고 판단력이 빠르고 실행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달건이형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오늘 명도가 있었어요. 협상이 한 건 있어서 그분한테는 제가 살짝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가 얼굴이 원체 순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겨가지고 어떤 데 가면 저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체 동안이잖아요. 얼굴 자체가 빛이 나고 동안이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협상력이, 아이템을 장착했으니까 플러스 2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차 붙이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렇게 하고 웃지 않고 인상을 좀 살짝 치고
처음 만나자마자 인사도 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도 안 해도 돼요.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협상을 한다 쳐볼게요. 인상을 쓰고. 자, 아까 이렇게 웃고 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이게 더 잘 어울린다고요? 자, 제가 잠깐 장난식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파스를 붙이고 땡땡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판단과 이런 순간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실행은 여러분들 방금 웃으셨겠지만 이런 실행 하나가 이런 작은 액션 하나가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요 무릎도 꿇어봤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하지만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순하고 아침에 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지만 욕도 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오늘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 자체가 협상력이 배가 된다는 거는 제가 이론으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아, 이런 사람의 유형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의 유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으니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한 번씩 고민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5년 정도를 경매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5년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매만 했어요. 야, 아까 너가 사업 18년 동안 했다며 5년 동안 경매만 했다는 말이 안 맞잖아. 경매만 했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돌렸어요. 사업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야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람을 활용해서 사업은 돌리면 되는 거고, 저는 경매로 월요일 아침 눈 뜰 때부터 일요일 밤 잠들 때까지 계속 경매를 생각하고 경매만 해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행동과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실행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굉장한 경매가 된다. 그리고 경매라는 것은 경매 자체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제 영상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가 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경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경매가 어떤 건지 다음 편 영상, 다다음 편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계속 구독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달라는 이야기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은 그만큼 저는 아낌없이 홀딱홀딱 벗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있는 경매를 다 알려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